지금 이 최상병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태가 심각하다고 조선일보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로 윤석열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라는 단독 사설을 냈어요. 남겨주십시오. 근데 역시나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호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갈리는 거다. 직권남용은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고 또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자신이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견해도 있으니까 설사 윤석열이 그걸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안 되라는 이런 식의 이제 변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맞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조가 어디에서도 등장을 하냐면 김건희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설사 그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는데 김건희가 사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커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외압에 대해서도 그 외압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불투명하게 또 무리하게 국민 여론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측면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해결책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힘들어 보이네 또. 힘들어 보여.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면이 해결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극우 적폐 세력들에서 이 사안 자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느끼니까 별거 아닌 상황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탄핵의 국면을 사과의 국면, 변명의 국면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은 중앙일보인데요. 요번에 또 중앙일보를 보니까 국힘당을 걱정하는 기사를 굉장히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요번에 최근에 최혜병 사건 이거 이제 재결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또 보수를 지금까지 지지하셨더라도 국힘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또 굉장히 영향이 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국힘당 내부 분열의 모습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한동훈 출마 여부를 두고도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목격담 정치나 바이럴 정치 뭐 이런 거 소개가 나오고요. 이것도 재밌는데 홍준표가 초짜가 당대표하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라고 탈당 시사를 했는데 또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이러고 이제 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은 이 와중에 부울경 당선자들을 만나서 그 당선자들은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 하고 윤석열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하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네요. 근데 그 자체도 문제인데 탈당설이나 한동훈이 당대표 하면은 윤석열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탄핵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권력 감투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거리낌 없이 활개치냐 하면서 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황당하네요. 국민의 호위무사가 된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의 호위무사가 돼주겠다고. 난리 났죠, 저기 뭐. 문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넘겨보시면은 계속 이제 답답한 거예요. 국힘당이라도 살아야겠는데 국힘당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도 보면 정책 주도권을 잃고 허둥지둥 되고 있다. 이거 여당 맞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개혁을 두고도 사실은 뭐 연금 개혁 같은 거는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될 만한 건데 야당은 서두르고 여당은 약간 손 놓고 어깃장 놓고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야당이 제안하면 미심쩍다고 덮어놓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평가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도 야당이 다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공매도 이야기도 하자면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재개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또 이건 개인적 욕심이다라고 엇박자를 놓고 안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국힘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도 자신이 없네요. 네. 야당인지 헷갈린다라고 쓰셨으면 됐을 걸. 헷갈릴 것 같다라는 다시 또 누군가는 뭐 누구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주장을 나는 안 똑바로 하세요. 헷갈리는데. 예. 이제 서서히 좀 발을 빼기 시작하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이게 좀 느낌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자, 그럼 전 넘어가서 저 동아일보 하겠습니다. 247억 세금 지원 받아놓고 당원 뜻만 따른다는 민주당 정말 황당하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황당해요. 당이라고 하는 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든 정치적 결사체 아닙니까? 아,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예산을 이제 받는다는 거야, 공당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예산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대. 야, 이런 황당한 논리를 가져옵니다. 요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며 앞으로는 심지어 국회의장까지도 민주당 당원 뜻대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당이 당원 뜻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집권 무슨 한 3천만 명 정도 가입한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 넘어가서 민주당 당원은 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중도층이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하겠는가? 너무 맞는 말이죠? 당심이 곧 민심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당원이 500만이에요. 유권자가 몇만 명이죠? 유권자가 한 3천만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 4천만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8분의 1이 지지하는 정당이 그리고 당원으로 가입된 정당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의 민심인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 결과도 봐도 그렇고. 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지난 총선 때도 오로지 당신만 믿고 가지. 왜 굳이 중도층 표심에 구애했던 건지 되묻고 싶다. 이거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돼요. 예, 저는 공감하고. 솔직히 민주당이 자기들 대표나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혼돈에 빠져 있죠. 하지만 국회의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대변하는 수장이다. 그 자리마저 민주당 당원 뜻대로 정하겠다는 건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성실한 납세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뒷받침해온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유권자들은요, 선거에서 투표를 해요. 정당을 그걸 왜 만듭니까? 그럼 모조리 다 투표를 하지. 아니, 저러면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 당론을 하나라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그럼 국힘당에도 그대로 적용해야죠. 그러니- 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최수근 상병 이 특검 관련해서 왜 국민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정당이 네, 어떻게 국민하고 국민을-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요.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도 가장 많이 받는 원내 일당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전체가 아닌 오로지 당원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여느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아니 그리고 뭐 지난 얘기지만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당원들만 조사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뭐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논리 없는 논리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궤변을 쏟아내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아니 정말 근데 정당 보고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당원들 말을 듣지 말고 국민들 말을 들으라는 얘기.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정당이고 그 정치적 견해를 한국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각자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정당 보조금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황당합니다. 정당 보조금을 거의 뭐 100%를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주는 거예요. 500만 명이 낸 세금이면 그 정도면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당은 500만 명이 내는 세금이 국힘당에 흘러가는 게 더 화가 날 지경이에요. 아, 이런 건 있겠다. 국힘당의 이제 지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아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세금 다 깎아줬는데. 그러면 선거를 잘 치르시던가 원내 일당이 되시던가. 아니 조중동도 저희 세금 들어가는데 저런 기사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 재밌는 칼럼입니다. 대통령 뒤에 숨은 전 국방장관. 자, 이종섭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실은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설의 주장을. 국민은 사망사고 처리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은 사망사고 자체에 대한 질책만 언급했다.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 사실이라고 전제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잘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흘러가요. 그런데 대통령의 대응과는 별개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처신이다. 애초 수사단의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보완을 지시하고 결재를 미뤘으면 될 일이다. 애초에는 이종섭이 수사하고 이관하라고 지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뤄야 된다는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갑작스러운 해병대 수사단의 브리핑 취소, 자료 이첩 보류 지시 등은 용산의 개입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용산의 개입이 있다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해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는다. 설령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 해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오롯이 장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질책해도 버텼어야 된다고. 이미 결재까지 한 사안이니 이를 번복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잘 관리하겠으니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님들 그러니까. 용산에서 전화 한번 받아보셔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경로 좀 들어보셔야 지금 욕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외압에 왜 당당히 맞서지 못했느냐. 너 그렇죠. 책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외압을 행사한 사람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책임은 외압을 행사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오롯이 빼고 네. 왜 당당하지 못했니? 왜 버티지 못했느냐 말이야. 윤석열스러워요. 네, 윤석열의 방식 아닙니까? 자기가 경로해놓고 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냐라고 질책하는. 아니, 너무 웃긴 게 아무도 이종섭이 책임이 없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종섭 책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건 용산이었어요. 이종섭이 자기가 시인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시인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호주로 도피시킨 게 용산인데 이종섭이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잘 버텼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입을 어떻게 다물게 했는지 이미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도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거 실드를. 어쨌든 국방장관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